복합 7강. 자, 이렇게 할 건데, 자, 먼저, 자, 극수필의 이제 3강. 자, 해유록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이 있고요. 자, 신유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대.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조금 예외적으로, 자, 작품에 대한 이제 기본 틀이 보기형 문제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보기를 먼저 언급을 해 봅시다. 자, 뒤로 잠깐 넘어가시고요. 자, 4번에 보기를 보세요. 자, 4번에 보기를 보면, 자, 해유록은 1719년 일본 통신사행에 참여한 신유한이 지은 기행문이래. 다 나왔어. 자, 작가인 신유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18세기에, 자, 일본에, 자, 통신사로 다녀온 경험이 있대. 자, 통신사가 뭐죠? 일본을 유람하면서, 자, 그들의 문화와 문물을 배워오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본 통신사로 갔을 때 말 그대로 일본을 유람하면서 지은 작품이기 때문에, 자, 기행문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기행문이다라고 하는데 줄글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라고 하니까 뭐 기행수필 정도로 분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시에 일본의 지리, 풍속, 제도 등에 대한 글쓴이의 사실적 관찰과 주관적 평가가 구체적으로 서술됩니다. 자, 해유록에서 신유한은 처음 본 일본의 문물에 대해 찬탄하고 일본의 문화에 대한 경계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유교적 지식인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본을 갔는데, 자, 요 당시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혐일의 감정을 가진 이제 사절단도 많아요. 그래서 일본을 갔는데 이런 문화적인 부분은 와, 웅장하다라고 감탄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좀 별론데라고 하는 어떤 관점이, 자, 긍정적인 관점과, 자, 부정적인 관점을 모두 찾아볼 수 있는 문제래.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꼼꼼히 읽으면서 어디가 긍정하고 어디가 부정하는지는, 자, 흐름상 이해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 작품으로 보이지. 자, 그러면요, 자, 지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기행문으로서 상당히 좀 긴 편이긴 한데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자, 미시와 신시 사이에 도모노우라에 도착했다. 자, 우리 기행문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장소가 나온다면, 자, 이렇게 네모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모노우라, 뭐 일본의 지명이겠죠. 자, 여기서 우시마도까지 겨우 200리라 하기에 순풍을 타고 앞으로 더 나아가려 했다. 그러면은 순풍을 타고라는 말이 있으니까 지금 배로 가는 중인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여러 일본인들이 굳고 말리며 쓰시마 번주의 배가 아직 뒤에 있으니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도모노우라에서, 자, 우시마도로 지금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자, 요 과정에, 자, 일본인들이 반대를 해요. 굳고 만류를 한대.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냐면 동류가에서도, 이제 그 어디니,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어딘가에 기억하라고 물어본 건 아닌데, 어딘가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거기 현지인들이 이제, 가지 말라고 했던 장면이 있었죠.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과 비슷한지 이유를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다른 장소로 가려고, 배로 가려고 하는데, 일본인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대. 자, 볼까? 자, 근데 그 이유가 뭐, 쓰시마 번주의 배가 아직 뒤에 있대. 자, 그리고 그가 도착하니 이미 저물녘이었는데, 태수는 큰 길가에 숙소를 마련해서 통신사를 접대하는 것이 모두 관백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 말하고, 자, 여기서 준비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지금 그냥 우시마도까지 갔다가는 통신사를 호위하는 자기네가 국법을 어겨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일본인들이 반대하는 건 지금 여기에 통신사들이 있는데, 자, 통신사들이 우시마도라고 하는 섬으로 가려고 한대. 근데 지금 따라오고 있는 이제 다른 일본인 집단의 배가 있는데, 자, 전통상 통신사들을 접대를 해야 되는데, 우시마도로 가면 여기에 접대한 이제 음식들을, 뭐 음식이나 뭐 춤과 노래 이런 것들을 여기까지 가져갈 수가 없잖아. 자, 그거 자체가 죄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잠깐만 있으세요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우시마도를 갔나요? 안 갔지. 안 가고 도모노우라에 숙소를 잡고 하루 묵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배에서 내려 숙소로 들어갑니다. 자, 도모노우라는 빈고슈에 속한데 숙소는 후쿠젠지였다. 다 지명이겠죠?
자, 절은 해안의 산 아래에 있었는데 건물이 크고 시설이 굉장했다. 자, 여기 보면 자, 절에 대한 경치 묘사가 있어요. 자, 요거는 되게 뭐라고 크고 시설이 굉장했다 밑줄. 예찬이지. 맞아? 자, 긍정적 평가가 들어가고 자, 항구에서 숙소까지는 6, 7리쯤 됐대요. 자, 그리고 기억에 길가에는 모두 여러 겹의 자리를 깔아서 티끌한 점이 없었고 길 양쪽으로 5걸음마다 장대를 하나씩 세우고 장대마다 커다란 등을 한 개씩 달아놓아 밤인데도 대낮처럼 환했대. 자, 말 그대로 이제 밤인데도 대낮처럼 환한 번화가 같은 모습이에요. 자, 기와 지붕과 담이 거리에 빼곡히 들어서서 한 치의 틈도 없고요. 자, 비단 옷을 입고 구경 나온 남녀들이 동서를 가득 메웠는데 장사꾼도 기녀도 있었대. 뭐 일본의 기녀니까 그 뭐라고 하더라? 게이샤. 게이샤라고 하죠. 너네 게이샤 본 적 있니? 나 실제로 봤거든. 게이샤 실제로 봤는데 우리가 한 30년 전쯤에 그 일본에 여행을 만약에 갔었다면 되게 이쁜 미녀들이 이제 그 게이샤복을 입고 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 돌아다니는 게이샤들은 나이가 좀 많으시대.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보면은 살짝 이제 게이샤들의 왕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어. 나도 이제 교토 여행 갔다가 한번 본 적 있거든. 본 적 있는데 그냥 그런 거에 전통이고 거기 가서 이제 게이샤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녀들 이제 술집에 들어가서 이제 게이샤를 부를게요라고 하면은 이제 게이샤들이 술 따라주고 이제 일종의 딱 거기까지의 접대를 해주는 건데 어마어마하답니다. 가격이 어마어마하대. 어쨌든 이제 기녀들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데는 이제 술집이 있는 번화가에 이제 위치를 하겠죠. 자,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요. 이곳 역시 아카마가 세키 동쪽에 위치한 큰 노예지라 할 수 있대. 자, 다음 문단입니다. 자, 해안의 산이 높아 바다를 굽어보고 있는데 삼면의 산들과 더불어 감싸만을 이루었대요. 자, 바다에 침식된 산 아래에 돌을 다듬어 뚝을 쌓아놓은 것이 평평하게 정돈되어 칼로 깎은 듯 했는데 자, 소나무, 삼나무, 귤, 유자 및 그 밖에 온갖 과일나무가 무성한 푸른 숲을 이루어 사방을 둘렀고 자, 그 그림자가 물 위에 거꾸로 비쳤대. 그럼 뭐 물이 맑다는 소리 같아요. 자, 이곳에 온 사람들은 통신사들을 말하겠죠. 나를 포함한. 자, 모두 일본에서 밑줄 가장 빼어난 경치라며 감탄하였다. 자, 여기까지도 계속 자, 경치에 대한 감탄이 나와. 자, 이어서 자, 동쪽 바다 가운데로 뻗어 있는 높은 절벽을 파서 길을 내고 돌을 쌓아 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자, 대 위에서 지은 층층 집은 처마가 날렵하고 푸르게 분칠한 것이 구름 밖으로 빛났다. 절 이름은 엔호지라고 하는 절이래요. 자, 배 위에서 바라보니 여기 밑줄 마치 신선이 사는 곳 같았다. 자, 굉장히 신비롭고 그러한 분위기를 풍긴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분위기는 바뀌잖아. 자, 그리고 나의 숙소는 후쿠젠지 서쪽에 있는 넓고 탁 트인 곳이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아래로 수많은 집들이 내려다 보였는데 담장과 벽이 모두 화려했대요. 산바람이 울퉁불퉁해서 살기 위험한 구역에는 반드시 섬돌을 쌓아 털을 높인 다음 층층이 집을 지어 크고 작은 것들이 모두 보였대. 자, 또 울타리 옆 빈터에는 구덩이를 파서 무덤을 만들고 돌을 쌓아 올렸으며 간혹 글자가 지워진 비석이 문 앞에 있었는데 자, 여기 뒤에 밑줄 무덤 속의 사람과 더불어 먹고 자는 등의 일상생활을 함께 하다니 해괴망측하다. 자, 이 무슨 말이죠? 해괴망측의 세모 한번 쳐보면 여기가 자,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거지. 자, 왜? 일본인들은 무덤 옆에 같이 산대. 오싹하잖아. 그지? 자, 너네도 우리 학원 옆에 갑자기 요만한 무덤이 하나 있어. 좀 그래. 여기 오기 좀 그래. 그지? 너네 파묘 가봤니? 파묘에 보면 그 이제 거기 이름 없는 묘 나올 때 진짜 분위기 을씨년스럽잖아. 거기 가서 이제 갑자기 막 되게 끼익 하는 소리 들리다가 그 아마 캐치인지 모르겠는데 이름 없는 묘가 딱 등장할 때 있죠. 음악이 탁 끊기고 조용해진단 말이야. 그게 분위기를 더 배가시키는데 그런 데가 여기 주변에 있다 생각해봐. 이상하다고. 우리나라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인들은 그래도 된다는 입장인가 봐. 자, 그래서 그걸 해괴망측하다라고 하는 건 뭐 일본인들의 이제 주거 문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중략 아래쪽입니다. 중략 아래쪽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 화제가 이제 전환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오사카에 서적이 많은 것은 실로 천하의 장관이라 할 만하다. 여기도 밑줄. 자, 지금까지는 경치에 대한 예찬을 했다면 자, 이번에는 자, 서적이 굉장히 많다는 것에 자, 굉장한 감탄을 보인대요.
자, 이거저거 다 기록을 한다는 소리 같은데 우리나라의 명현의 문집 가운데 일본 사람들이 존숭하는 것은 퇴계집이래. 자, 그래서 집집마다 읽고 외우는데 일본 문인들이 필담할 때도 퇴계집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묻는데 도산서원은 어디 있어요? 자, 퇴계 선생 후손이 지금 몇 사람 있고 무슨 뱃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묻는데 그런 거지.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묻는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서적이 많다는 건 지네들의 서적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제 내용을 담은 서적이 많다고. 자, 이건 뭘 말할까? 옛날에도 일본과 우리나라는 교류가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러고 밑에 자, 오사카에 사는 학자 한 사람이 우리나라 문묘에 묘셔진 여러 선현들의 이름을 쭉 쓰는데 최치원, 설총, 김장생, 뭐 최시원, 설총하면 우리도 다 들어봤다, 그지? 걔네들 이름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자, 그 밖에 우탁, 자, 이색, 자, 이런 사람들도 이제 고려의 유신들이죠. 자, 걔네들의 문장과 김종직의 사적을 자세하게 말한다. 우리나라에 대해 질문한 것이 어찌 이리도 자세한지라고 감탄을 해요. 자, 그리고 나는 괴이하게 여겨 시험 삼아 계속 우리나라 얘기만 하니까 그 일본인한테 뭐래요? 조형의 후손이 있는가? 라고 물었는데 모른대. 여기서 조형의 후손이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은 자기네들의 문화를 물은 거예요. 조형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자, 너네들의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자, 그 사람한테 후손이 있니? 모른대. 자, 차천로가 제술관으로 사신 따랐을 당시 지은 시편들이 남아있어? 없대. 자, 김한국이 칭송하던 일본의 승려 호추의 일을 물으니까 그거 누구니? 라고 한단 말이야. 지네들 문화는 잘 몰라요. 자, 이들은 대체로 여기 밑줄 자기 나라의 일에는 아주 어두웠으니. 자, 자기 나라의 일에 굉장히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는 관심이 많고 서적을 많이 기록했다는 거랑은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왜 지는 우리나라만 기록하고 지금의 나라 문화는 잘 몰라? 이것도 일종의 부정적인 평가라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갑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는 일본의 문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지난 수백 년 동안의 일이 모두 눈 위에 새 발자국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와 교역을 시작한 이래로 통역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널리 책을 구하였으니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학문교류의 길이 점점 열리고 시문, 필담을 주고받으며 배운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자들이나 문화에 대한 건 술술 읊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가장 여기 세모 통탄스러운 것. 자, 이게 뭐니? 김성일의 해사록, 유성룡의 징비록, 강학의 간양록 등의 자, 조선과 일본 사이의 기밀을 기록한 것이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오사카에서 출판되고 있다는 사실이래. 자, 적을정탐에 일러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해사록, 징비록, 간양록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었던 이제 뭐 정치적이나 아니면 전쟁과 관련된 이 비화들 있죠. 자, 그런 비화들을 일종의 기밀이지. 자, 이런 걸 기록한 게 일본 도처에 널리 퍼져 있고 오사카에서 책으로 구매까지 할 수 있대. 그럼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조선의 1급 기밀을 일본인들 모두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자, 이거 좋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통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강이 엄하지 못하여 통역관들의 밀무역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 두려운 일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몽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의 큰 아버지인 성환이 임술년에 제술관이 되어 일본에 온 적이 있으므로 당시 큰아버지가 남긴 글을 구하고자 했대. 일본인이 오사카에서 출판된 임술사화지 판부를 구하여 보여줬는데, 자, 당시 사신 제술관 서기의 시가 여러 편 실려 있고 한 글자 말 한마디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일본인들이 화답한 글도 부록으로 모두 실려 있대. 자, 신묘년에 사신이 왔을 때의 시문도 벌써 출간이 됐는가? 라고 하니까 일본인이 그때가 제일 많았어. 자, 여러 사람에게 흩어져 있고 아직 수습해 책으로 만든 적은 없습니다. 자, 겟신 쇼탄이 오사카에서 출판된 성사 답향 2권을 나한테 보여줬는데, 자, 이 책에 수록된 것은 나와 3명의 서기가 쇼탄과 화답한 시들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신사로 와서 있었던 모든 일도 일본인들은 다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카마세키에 가기 전에 작품들이고 나머지는 아직 출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날짜를 계산해보니 한 달 만에 출판된 것이었다. 자, 출판의 텀이 굉장히 짧죠. 기록한 거 정리해서 바로 출판하는 수준이라고. 자, 여기 밑줄. 일본 사람들이 일 버리기를 좋아하고 명성을 좋아하는 습성은 중국 사람들이나 다름없었다. 느낌이 오지.
이거 좋아하는 게 왠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랑 똑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중국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처럼 요 당시에도 이런 이제 일화들은 있었고 그 앞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기밀들이 가감없이 일본의 책에 기록이 되고 출판이 되는 현실을 통탄을 하니까 자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통신사로 왔을 때의 일도 다 기록돼서 출판 중이라고 하니까 자 이 일을 일본 사람들은 일 키우기 좋아한다라고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앞부분 이제 초반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치나 자, 아니면 문물에 대해서는 긍정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많이 보이는데, 자, 부정한다라고 하면 일본의 특정한 문화라든지 아니면 자, 출판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그 자체에 대해서. 자, 요에 대해서는 또 부정하는 모습도 골고루 드러나 있습니다. 요걸 뭐 사실적인 기록. 그리고 이제 이 통신사인 신유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라고 보면 되겠지. 자, 요런 작품이 우리 신유한의 해유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수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간단하게 내용 이해 측면에 이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거 아니? 수필이 있잖아. 소설보다 내용 일치 문제 풀기 더 어렵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 통신사들이 있었던 장소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일본인들이 반대를 했지. 그 반대를 한 이유가 요 지역에선지 여기 지역에선지 이렇게 기행문 같은 기행수필 같은 경우는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장소의 일로 꾸며지거나 사건 앞뒤 선후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필이 내용일치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읽은 것처럼 조금 꼼꼼한 독서가 오히려 더 필요해. 알겠지?